정치마수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현주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봉주 전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른 거 여쭤보기 전에요. 좀 가벼운 질문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어제 그 김은혜 수석 웃기고 있네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발언이 아니고 메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부적절한 처신이죠. 예. 네. 일단은 보면 글쎄 그게 이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예. 국회 상임위 운영위에서 있었던 예.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는 도중에 그리고 또 그 전에 계속 키득거리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필담으로 계속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굉장히 놀랍다. 사실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 전에 제가 국회에 있었을 때 같으면 운영위에서 수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싶거든요. 특히나 어제 참사 그렇죠. 과정을 더군다나 따지는데, 이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어떤 정부의 책임 이런 걸 추궁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러면 상당히 이제 준엄한 자리고 사실 책임을 무겁게 느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그런 가벼운 처신도 문제거니와 그 처신을 보면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켜보는 어떤 같은 당 의원으로서도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해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적 대화였다? 글쎄요, 어떤 대화였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안 해서 알 수가 없는데요. 조금 이제 설득력은 떨어지죠. 네. 정 의원님 혹시 다른 더 중요한 주제로 넘어가도 되고요. 혹시 말씀하실 일 있으면 말씀하셔도. 저는 웃기고 있네 이 메모가 무척 중요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개인의 처신의 가벼움을 떠나서 이 정부가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고 이태원 참사 12구 참사 이후에 국민적 슬픔, 분노에 대해서 전혀 공감 능력이 없다. 그 인식에 가벼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가볍게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게 김은혜 지금 수석인가요? 수석이죠. 김은혜 수석, 홍보수석으로부터 입장이 나온 거고요. 그게 평상시 대통령실 분위기가 그러지 않으면 그런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이 사안을 무척 가볍게 보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제가 이제 정권 출범서부터 계속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이 정부가 무척 오만합니다. 어제 그 오만함이 그대로 드러난 거거든요. 야당 의원들이 비통한 심정으로 질문하는 그 자리에서 책임자 묻고 원인 묻고 이런 데 대해서 웃기고 있네 이런 거는 무척 오만한 건데요. 이건 그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부인했는데요. 그 어느 국민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의 의식을 보여준 건데 저는 오만함인데요. 역사 정치 철학에서 오만은 곧 반드시 그 조직과 권력의 붕괴로 이 히라보로 휴블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에로건스. 이 권력의 붕괴로 나타나는 조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그게 그냥 웃기고 있네라고 하는 김은혜 개인이 아니라 이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한 가벼운 인식 그리고 이 정부의 기본적인 속성이 대단히 오만해져 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다른 어떤 이슈보다도 이게 중요하고 대단히 위험한 본인들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의 전언에 따르면 지금 참사의 책임 라인에 있는 국무총리, 행자부 장관, 행안부 장관, 그다음에 경찰청장 이런 등등의 분들 중에 사의를 표명한 분은 아무도 없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 의원님. 지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야당의 요구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에 대해서. 네, 우선 이러한 어떤 대규모 참사, 156명의 대부분이 이제 젊은이들이고요. 또 이분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굉장히 부적절한 얘기고 어쨌든 이분들이 축제에 가셨다가 불의의 어떤 압사로 이제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과정에서 우리가 밝혀진 걸 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는데 경찰의 배치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방의 부족, 안전관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소명의식의 부재로 인해서 벌어진 인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참사를 두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이 156명이라는 젊은이들이 대규모로 참사가 빚어진 이 사태에 대해서 더군다나 대한민국이 우리 외신에서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대한민국이 지금 선진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서울 한복판에서.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하기 이전에 여기에 어떤 총괄 책임자, 최소한 제가 볼 때는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 이분하고 경찰청장, 그리고 이 지역의 용산구청장, 이 정도는 저는 총 책임을 지고 사퇴 의사를 표명을 했었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자기의 잘잘못에 대한 어떤 법적 책임하고 무관하게 지휘관으로서의 사퇴에 대한 결과 책임이에요. 그리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실무자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휘관이 내가 모든 책임을 짊어지고 가겠다, 그리고 내가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을 갖다가 수사를 했을 때 제가 걱정하는 것은 누가 승복을 할 것이며 자칫 잘못하면 반감만 날 수 있고 오히려 행정의 어떤 공백 더 커질 수 있다. 더 이게 예방이나 재발 방지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경찰에 대한 어떤 이 행정 공백이 더 커지게 되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런 대형 참사가 나게 되면 그 대형 참사 대응 매뉴얼은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이 됩니다. 일단 원인 파악에 들어가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사고 과정에서의 부실 대응이 있었는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사후 조치로 배상 및 책임자 처벌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재발 방지책의 마련. 이 4가지가 매뉴얼로 딱 떨어져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원인 규명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지 지금 8년이 됐는데 원인 규명 아직도 안 되고 있거든요. 왜 안 됐는가를 자세히 보면 그때 당시에 이 책임 라인에 있는 방금 이현주 의원께서 얘기했는 책임 라인에 있는 분들이 사건을 덮고 면피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에 가장 먼저 원인을 찾기 위해서는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감하면서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한덕수 총리, 이상민 장관 없으면은 이 원인 규명이 안 됩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원인의 라인에 있기 때문에 원인 규명에 더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경질을 하든 아니면 본인들이 사의 표명을 하든 어쨌든 우리가 이 책임 라인의 최고 정점에 있었던 사람들의 총체적인 책임이다. 이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고 제가 누차 얘기하는데 정무적이고 정치적인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원인을 책임 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사의 표명하지 않는 것은 풀어서 쓰면 원인 규명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장관 윗선은 누구냐면 대통령이거든요. 자, 이게 어느 정부에서는 사고가 나게 되면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참 처리를 잘했다라고 박수를 보내는 정부가 있는가 하면 어느 정부에서는 계속 국민들이 공격을 하면서 결국은 그 정부를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탄핵을 하거나 이런 역사적 사례가 있는데 출발은 뭐냐면 그 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국민을 가장 우선시하는 공감 능력이 있는지 여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정부는 보면요. 한덕수 총리 이 사건 났을 때, 참사 났을 때 외신기자 클럽에서 농담했죠. 그때도 히히덕거렸죠. 어제 김은혜 수석 히히덕거리면서 또 적절치 않은 발언했죠. 그럼 이 정부의 국민을 우선시하는 공감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인 규명 없고 이 원인 규명이 안 되면요. 결국 마지막에 부메랑은 누구한테 가냐면 그 불화사는 자신의 가슴에 꽂힙니다. 계속 지적하는 거거든요.
본인들도 무서울 거예요 아마. 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희생자들 156명 명단도 공개하지 않고 영종도 공개하지 않고 건조라고 하는 것도 본인은 책임 없다라고 하는 글씨를 쓰지 않는다 쪽으로 가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이 참사의 원인 규명할 의지가 현 정부에는 없습니다. 예. 원인 규명이 안 되면요.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습니다. 예. 지금 충분히 책임지고 대통령이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이상민 장관 경질하고 이거 우리에게 모든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자세로 가야지 원인이 빨리 나옵니다. 예. 빨리 나오면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감을 하거든요. 제가 보기엔 위험한 수순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요. 지금 야당에서는요. 이 책임 문제를 경찰에 전가하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경찰의 수사 방향을 보면 또 정작 경찰청장이랑 서울경찰청장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이 건의 수사 대상에 지금. 어떻게 보세요? 수사 책임자들이요. 예. 윗선은 책임 하나도 안 지고 현장의 지휘 책임자 낮은 중하위 직급을 책임지려고 하는 듯한 거기에다가 그 책임을 묻는 듯한 자세가 보이잖아요. 예. 그럼 수사 책임자들이 아니 자신을 지휘하고 있었던 경찰청장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예. 기본적으로 수사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도 나오고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는데요. 기본적으로 저는 수순이 국정조사 이후의 합수본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민들이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책임자들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경질을 해줘야 되는 예. 거예요. 근데 지금 경찰이요. 아니 여기서 예를 들어갖고 뭐 우스갯소리로 현직 기자가 생방송하게 하면서 MBC 사장님이 뭐 잘못했다 그래서 그 비판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예. 아니 일선 경찰서에서요. 경찰청장을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결국 원인을 제대로 수사하지 말라고 하는 윗선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니까 밑에서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예. 예. 지금 이제 그래서 지금 좀 꼬이고 있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 지휘선상에 있는 수사가 지금 불가능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국에 가서는 특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예.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뭐 불가피해 보이고요. 그래서 정말 특검으로 가지 않고 이 어떤 합수본이든 아니면 경찰 수사든 이 선에서 수사를 잘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면 예.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서도 지휘선상에 계신 분들이 빨리 옷을 벗어야 돼요. 예. 그리고 그것이 이제 실무진, 그러니까 현장에서 열심히 하신 분들을 위한 어떤 최소한의 도리고 예의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무는요, 사실은 좌우의 이념 문제도 아니고요. 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보수의 가치 면에서 보면 보수 정권일수록 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더 이게 보수 정권일수록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자칫 이 어떤 보수 가치라든가 보수 정권, 보수 정당에 대한 이미지에 먹칠을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우려도 되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사실 이런 문제들은 선제적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여론보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되는 예.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면 제가 볼 때 여론은 이상민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그다음에 용산구청장, 박희영 예. 이분 3명 정도는 최소한 사퇴해야 된다라는 게 일반적인 여론인 것 같아요. 예. 그럼 여기에 더해서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총리까지도 전격적으로 사퇴하겠다라고 바로 나와줘야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나 어떤 책임 회피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또 의심을 하거나 또 야당에서도 공세를 하기가 좀 어려워지는 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좀 더 선제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꾸 뒤로 물러나면서 피하는 느낌을 주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피할 수 있느냐. 예. 결국에는 여론의 상당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반 이상, 그러니까 한 60% 정도의 여론이 찬성하는 부분들은요. 끝에 가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박순애 장관 같은 경우에 처음에 경질을 안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사퇴할 수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이 문제도 결국 끝에 가서는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왜 질질 끌다가 나중에 사퇴하면요. 사퇴하고 욕먹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처리 수순이요. 예. 그 용산구청장도 그렇고 경찰청장도 이상민 장관도 그 직위에 있으면요. 예를 들어 좀 특검이 발동이 돼도요. 예. 그 직위에 있으면 행정명령 체계의 위치 지위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본인의 책무를 면피하기 위해선 증거 인멸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직위 해제하는 이유가 그 직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서 배제시키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자연인 신분으로 가 있어야만이 수사가 제대로 됩니다. 예. 이를테면 왜 용산구청장이나 서울시장이 그 문제 제기를 해야 되냐면 2020년 코로나가 막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했을 때의 할로윈 안전 그 시뮬레이션 대책 회의가요. 용산구청장에서 서울시장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에 상인연합회에서 됐거든요. 예. 그럼 얼만큼 안전 문제가 격화되어 있는지, 예. 왜 이번에는 그렇게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일개 직원들의 담당 문제로 떨어뜨렸는지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예. 누가 이렇게 결정을 했는가? 용산구청장인가 서울시장인가 아니면 행안부 장관이었는가? 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분들이 이 직위에서 물러나 있어야 예. 돼요. 그다음에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사고가 났을 때 10시 43분, 11시 13분, 예. 11시 50분 1단계, 2단계, 3단계 소방청이 그 위기 상황이 격상이 됩니다. 이거 누가 격상을 시켰는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예. 그래서 그 당일날 일정을 쭉 추적해 보게 되면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고요. 네. 압사 보고가 들어오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동대 출동이 안 되잖아요. 예. 출동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다음에 11시간 만에 나타난 윤석열 대통령은 그 현장에서 여기서 그렇게 많이 죽었단 말인가? 예. 그다음에 압사라고 하니까 뇌진탕이겠지. 그럼 11시간 동안 대통령에게 보고 안 됐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예. 그럼 실질적으로 이 대통령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든지 대통령도 조사가 돼야 됩니다. 예. 대통령이 보고가 됐습니까? 예.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7시간 동안 보고 됐습니까가 문제였었잖아요. 예. 11시간 동안 대통령이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대통령 그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왜 경찰청장의 그 장관에게 보고가 된다면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되는 라인이 돼야 되는데 예. 장관의 보고가 왜 대통령보다 20분 뒤늦게 됐는지 예. 내부의 충성 경쟁하면서 시스템이 붕괴된 것은 아닌지 이런 거 등등을 하려면요. 일선 경찰서에서 어떻게 경찰 수사관이 어떻게 합니까? 예. 이거 특검과도 못하기 때문에 저는 합수본으로 가는데 예. 합수본의 성격이 정말 그 검찰의 노도, 검찰의 특검과 특검을 아우르는 합수본 정도의 성격이 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정부의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지 국민, 지금 큰 거는요. 수사에서 책임자 가려내는 법적 책임자 가려내는 문제보다도 국민적 분노와 슬픔에 얼만큼 함께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 자세가 이 정부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대응을 자꾸 그 지역 말단적인 그 밑에 선만 끊으려고 하는데 밑에 선은 명령을 받았잖아요. 예. 명령 체계가 붕괴가 된 건 누구 책임입니까? 대통령 책임 아닌가요? 예. 그렇게 봅니다, 저는. 예. 자,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란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 의원님은? 저는 이거 11시간 동안 대통령은 보고를 받았는지가 조사 대상이 난 겁니다. 예. 명백히 얘기했고. 예. 왜 대통령은 현장에 나타나서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했는가? 예. 알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가? 아니면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11시간 동안 보고 라인이 어떻게 했는지 그건 압수수색하거나 포렌식하면 다 나오는 거거든요. 예. 아니 북한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그 싹 조사하면서 정작 이 156명 이 그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가 남아 있을 때 빨리 수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국회에서 국정조사 합의하고 바로 특검 들어가고 합수원 구성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면 저는 대통령의 11시간도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거다. 그럼 뭐 11시간? 예, 대통령이 그러니까 11시까지. 현장에 나타나는 그 시간까지가 11시간으로 그 어바웃 대충 추정을 하는데요. 나타나서 한 말씀이 상식과는 배치되는 얘기를 하니까 예.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 부분도 조사가 돼야 된다 이 말씀. 그렇죠. 11시간 동안 뭐를 했는지. 예. 예. 의원님.
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그 입건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용산 소방서장이 거기에 대한 입건이 논란이 많습니다. 되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새벽까지 그 속보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사실 그 지휘관격에 해당되시는 분들 중에서요. 제가 새벽까지 속보 계속 보는데 그 현장에 직접 나타나신 분은 유일하게 용산 소방서장이었어요. 예, 그 손 떨면서 예. 브리핑했었죠. 네. 예. 그래서 그분 혼자 현장에 나타나서 그분이 혼자서 그러니까 소방관들과 함께 구호 활동도 하시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언론 브리핑을 소방서장이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진 않는데 예. 근데 다른 지휘관이 없으니까 예. 아마 그분이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지역의 교통 통제도 보니까 그분이 막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니까. 그러니까 그때 경찰서장도 없고 청장도 없고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장관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예. 한동안. 그래서 유일하게 혼자 현장에 나타난 지휘관이었고 혼자 동분서주하면서 다른 지휘관, 다른 영역의 업무까지도 본인이 다 소화하면서 뛰어다녔는데 물론 다른 분들 뭐 이분도 잘못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예. 조사를 해보면. 그럼 만약에 이분을 입건을 하려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높은 분들, 마땅히 책임을 통감하셔야 예. 되는 분들이 자기가 사퇴하겠다는 그 정도의 책임을 통감하는 의사를 표시를 한 뒤에 저분을 입건을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국민들 다 보셨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공정한가라는 겁니다.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을 그렇게 내세웠는데 이걸 보면 너무나 불공정한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신 분은 바로 입건이 되고 나머지 나타나지도 않은 사람들은 높은 사람들은 다 빠져버리고 아니 뭐 입건은 둘째 치더라도 사퇴한다 이런 얘기조차도 없고 예. 이래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 되면 이 사태는 굉장히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 이 문제가요 정치화되지 않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정쟁화되지 않고 정치화되지 않으려면 제대로 빨리 책임질 사람들 다 지고 선제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 정치화되지 않습니다. 예. 예. 저는 그 저분이 지금 기록을 봤더니요. 그 최성범 용산 그 소방서장이 예. 민간합동회의에 사전에 그 상인연합회 사무실에서 열렸다고 하는 예. 2020년은 용산구청에서 열렸어요. 네. 여기에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예, 그렇게 보도된 바에 따르면 그럼 이분이 현장의 안전 상황에 대한 사전 인식이 없던 분이에요. 예. 평상시에 기존에 있었던 걸 갖고 10만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본인은 이 책임 라인에서 빠져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대비하지? 라는 고민 안 했던 분이고요. 저분을 느닷없이 입건했다? 자, 그럼 서울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까 이현주 의원께서 얘기한 책임 라인 플러스 예. 서울시장 이 책임 라인에 저는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원래는 서울시장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행안부가 관여하고 행안부의 하위 책임자인 용산구청이 포함돼서 이 그다음 경찰청장이 들어오고 서울시 경찰청장이 들어와서 이렇게 돼야 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안 됐는데 책임 라인에서 빠져 있고 대책위에서 빠져 있던 이 용산 소방서장을 느닷없이 입건한다? 예. 이거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되면 분노해요. 예. 그리고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고생을 한 그 현장 경찰서 현장 지휘하는 현장 경찰이 예. 기동대 출동을 요구했는데 출동 안 했잖아요. 예. 그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정작 책임을 물어야 될 곳에서 묻지 않고 근본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은 곳은 잠시만 묻지 않고.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 예, 예, 여쭤보겠습니다. 합참 발표인데요. 북한 미상 탄도미사일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는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 그 책임 라인에 그 부르지도 않았던 사람을 전체 총괄 책임자로서 입건을 한다? 이 공무원 조직이 이렇게 되면 공무원 조직이 지금 무척 분노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보도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만 윗선에서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수사 상황을 지켜보겠다. 예. 수사 상황이요. 지식구 감싸기입니다. 지금 예. 검찰이 현 정부 관련자들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믿습니까? 예. 수사 제대로 안 할 거거든요. 예. 그리고 딱 그 틀에 짜인 상태에서 요 정도 선에서 쳐내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과 그 반발이 좀 누그러지겠지. 이런 기획하고 있는 게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처음서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원인 규명서부터 선을 잘못 깨고 있다. 원인 예. 규명은 원인 규명이 되지 않으면 결국은 정권의 책임으로 모든 것이 다 돌아가게 됩니다. 예. 그 예. 이제 용산 소방서장을 입건한 이유가 그 2단계 발령, 예. 소방재난 2단계 발령을 좀 늦게 했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사실 이거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현장에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예. 본인이 하신 거예요. 예. 30분 있다가 조금 늦었긴 예. 했어요. 근데 본인이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서울시에다가 떠밀 거예요. 예. 본인이 현장에 있어도 예. 떠밀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가 괜히 했다가 그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예.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 이 이태원 사태의 본질이 사실은 이 어떤 공직자, 특히 고위 공직자들의 소명의식의 부재란 말입니다. 소명의식의 부재, 그다음에 시간은 그 다 윗선의 됐습니다. 어떤 예. 정치적인 줄서기에만 이제 이 전부 다 혈안이 돼 있는 이런 행태. 그런데 이렇게 만약에 수사나 책임 소재가 가려지고 이렇게 진행이 되면 제가 볼 때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